그래, 나 멋있는 사람이라. 나 저 감정선을 깨버려라 그랬나? 무너뜨려라고 했나? 뭐 그러셨어요. 그 내가 아니, 저분은 끝까지 저러는구나. 안 되겠구나. 끝까지 저러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마지막 회입니다. 나는 솔로 31기 마지막 회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여자 선택이 있었는데요. 네네. 옥수님은 영호님 선택하시고, 그건 뭐 볼 것도 없죠. 정희님은 영식님 네. 선택하시고, 경수님 차례에서 순자님이 벌떡 네. 일어나셨고, 영수님은 고민하시다가 결국 안 일어나셨죠. 그렇죠. 일단 이게 앞에 조금 더 앞으로 갈게요. 일단은 그 순자님이랑 경수님이랑 그 뭐죠 슈퍼데이트 하고 들어왔었을 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뭐 어쨌든 그 차 안에서 아직까지 뭐 얘기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분 좋게 순자님이 들어오시는 그 광경에서 그 공용 거실의 그 식탁에 주방에 식탁에 계시던 영숙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순자님이 거의 경수님을 밀착막 하세요. 어디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영수님은 더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뭔가 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 경수님 입장에서도 순자님한테 얘기는 해놓긴 했지만 자기한테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해는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순자님을 선택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영숙님한테 직접적으로 먼저 말을 걸러가는 것조차도 순자님 옆에 계시니까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이제 선택이 있었던 거죠. 선택이 있었을 때 저도 솔직히 영숙님이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앞에 이제 슈퍼데이트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자기한테 시간이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때도 2대1이 되더라도 영숙님이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경수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때 안 일어난 영숙님이 아 이제 포기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실 줄 알았더니 안 일어났을 때 일단은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좀 있었죠. 이제 경수님이 편지는 이미 읽으셨고 그러고 이제 씻으러 순자님의 얘기가 끝나고 씻으러 갔다가 돌아오셨어요. 그 사이에 이제 영숙님이 공용 거실에 이제 영식님이랑 한 분이 영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같이 얘기하셨던 분이 뭐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영식님이 왜 안 일어났냐고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같이 있으면은 내가 거기선 내가 최종의 나의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순자님이 있는 앞에서 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아직 저녁도 조금 시간이 남아있고 내일 오전에도 있으니까 그때도 내 마음을 전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안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수님은 안 일어나신 영숙님이 이제 포기를 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와의 그거 연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씻고 나오시면서 그거 다 들리잖아요. 복층이라도. 그러니까 그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영숙님이랑 대화를 하러 나가시죠. 거기서 느꼈던 거는 일단은 경수님이 순자님을 선택하겠다고 일단은 그 마지막 대화 시간에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직접적으로 선택을 할게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또 끝을 흐리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미 너랑 나랑 그 둘이 나갈 거다 내가 선택을 할 거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걸로 느껴졌었어요. 근데 왜 영숙님이 또 불러서 나가는지를 일단 거기서 1차적으로 물음표가 떴어요. 왜냐면 영숙님 입장에서는 본인을 불러주는 경수님이 아직까지 마음이 자기한테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1차적으로 영숙님이 거기서 약간 아직까지 나한테 기회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자 2차적으로 옷을 왜 벗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옷 벗으면서 그 얘기 하는 것도 그랬어. 아 이거 그림이 이상한데? 아 이상할 거 뭐니 아시는 분이 왜 벗어요? 왜? 아 진짜 보고 있는데 이게 저의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순간 했어요.
와 너는 안 되겠다 끝까지 이러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영숙님이 안 일어난 이유는 아 이제 순자님이랑 이제 최종 커플이 되겠구나 해서 포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진심을 말하기도 힘들고 뭐 거기서 뭐 자기 마음을 더 표현하기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또 다대일이 되니 그게 조금 자기한테 불편할 것 같아서 안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에 대한 생각을 경수님이 들으셨죠. 들으시면서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궁금은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슈대 썼던 게 그날 오전이었잖아요. 오전까지만 해도 전투력이 만렙이셨는데 저녁에 돼서 갑자기 전투력이 뚝 떨어져 있는 영숙님을 보면서 경수님은 궁금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데프콘님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순자님은 편안하고 자기를 잘 챙겨주고 이런 느낌의 연애, 편안한 연애라면 여자라면 이제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경수님은 계속 영숙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데프콘님이. 그 말이 딱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자님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튿날부터 거의 같이 계셨던 거잖아요. 같이 계셨던 거고 영숙님은 한 4일 차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경수님을 적극적으로 직진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궁금하겠죠. 자기 말고 이제 영철님한테 가셨다가 영수님한테 가셨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경수님한테 오셨던 거라서 그리고 그런 설레가 또 있었죠. 앞에 30기 때 그런 설레가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아예 없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수님 입장에서는 영숙님이 갑자기 이게 포기한 계기가 궁금하셨겠죠. 그래서 부르신 것 같은데 그 부르심이 영숙님이 아직까지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그 자신감을 또 한 번 더 상쇄시켜 주시는 계기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보면 불을 지피셨죠, 경수님이. 그러니까 편지를 써준 건 고마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진짜 꽉꽉 차있더라고 편지 안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영숙님이 마지막 선택 안 일어나셨으니까 깔끔하게 더 이상 영숙님과의 접점을 안 만드셨던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긴 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럼 여기까지의 경수님의 심리는 심리? 뭘까요? 영숙님에 대한 마음? 궁금증. 그치만 선택은 정해져 있지만 궁금증은 궁금증. 남아있는. 응. 그러니까 만약에 영숙님이 순자님이랑 거의 비슷하게 스타트를 끊었다면 이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일단은 스타트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소위 말해 서바이벌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특히 이번 기수가 약간 서바이벌. 그러니까 질투는 나의 힘이 맞긴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해 주셨던 질투의 나의 힘은 맞는데 약간 이게 스타트가 누구였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런 뭔가가 이게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가 똑같았다면 영숙님과 순자님 사이에서 경수님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뒤에 들어온 영숙님은 뒤에 들어온 것 자체도 궁금하기 시작했을 거면서 이제 영숙님과의 그런 대화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길게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해보면서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인 거고 이게 진심일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진짜 경숙님을 불러서 그 밤에 불러서 얘기했던 거는 진짜 왜 안 일어났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을 거예요. 오전만 해도 전투력 만렙이었는데 갑자기 휘웅 하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전투력 만렙이랑 상황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 달라진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영숙님과 따로 대화를 해보려고 한 게 아닐까. 해볼 수 있다고 손 쳐도 옷을 왜 벗어? 그러니까 출 수 있어요. 추울 수 있는데 벗어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걸 왜 벗었는지를 본인 스스로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이게 그림이 이상하다는 거. 이상해요. 이상할 수밖에 없어. 그걸 왜 벗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상 이제 그런 분란을 만들기 싫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분란에 불을 계속 지펴. 이렇게 불쏘시개 꺼져가는데 불쏘시개 넣으면 불이 커져요.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봤었을 때는 경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우유부단함? 끝을 흐림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끝을 흐림 뭐 나는 모르겠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 너무 마지막까지 그 옷 벗어주는 장면에서
아 제발 그러지 마라 왜 그러는데 하면서 약간 그러면서 봤어요. 그 대화 이후에 또다시 그 방 안에서 걸스 토크가 네. 시작되었어요. 모여서 이야기 중에 순자님이 등장하시니까 문을 닫았죠. 네. 근데 순자님은 세면대에서 조용히 다 듣고 계셨죠. 이게 걸스 토크가 이제는 그 하나의 그 약간의 그 없으면 이상한 느낌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뭐랄까요 걸스 토크는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걸스는 왜냐면 그 영숙님이 선택을 안 한 게 내가 봤을 땐 전반적으로 다들 좀 약간의 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당연히 하지 그냥 하면 좋은데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옥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둘 다 그냥 갖고 노는 거다. 경수님은 아무도 안 좋아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랑만 계속 있고 싶어 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순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으로 삐그덕거리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맞물려서 들어가는 상황, 여성분들은 특히 안 돌아가는 상황인데, 옥수님 그 말씀하세요. 모든 기수가 모두가 친할 수가 없고, 비율을 또 정하게 하시죠. 한 반에 뭐 3, 40명씩 있어서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모두가 친하지 않다. 네, 정확하게 말씀 맞아요. 나랑 더 친한 친구가 있고, 그 인원수 안에서도 나랑 더 친한 무리가 있고, 그 무리 안에서도 나랑 더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옥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는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수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봉합될 수 없는 기수거든.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이 고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걸스토크가 확실해요. 왜냐면 순자님 세면대에 서서 그 말이 들리는데 방 안에서 안 들렸겠냐고. 그러니까 맞긴 하지만 옥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맞아요. 누군가가 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안 친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걸 이미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 그리고 옥수님이 이 말씀하신 가장 큰 결정적인 거는 영숙님은 아직 마음이 있는데 순자님이랑 경수님이 이미 커플로 확정이 된 것 같으니 끼어들어도 될까라는 대한 고민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저녁에 일단은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고 옷도 벗어줬고.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님한테 또 불쏘시개를 넣어서 불을 지펴놨기 때문에 이 대화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옥수님의 말씀하신 거는 맞아요. 되면 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진을 해보라고 한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밖에서 세면대 앞에서 순자님이 다 듣고 계세요. 앞서서 봤던 순자님보다는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괜찮았다고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없이 듣기만 하고 아무 말씀 못 하시던 순자님의 모습보다 아예 그 얘기를 듣고 정보를 듣고 본인의 추후 행동을 미리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잖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얘기를 다 들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전략을 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순자님이 그렇게 방향을 트신 것 같더라고요. 순간에 병원 다니셔서. 그래서 바로 경수님한테 가세요. 영숙이랑 얘기했냐고.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얘기했냐. 그러니까 경수는 거절을 이게 왜 안 나는지를 묻긴 했다. 그러니까 순자가 왜 물었냐. 정확히 말씀하시죠. 불 지핀 거라고. 경수님 불 지핀 거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도 경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자색 고구마 그 기막 주시면서 그냥 자라고 듣지 말라고 안 들어도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기마개를 주면서 안 들어도 된다고 말한 건 이미 끝났던 거야. 그때서 더 이상 영숙님이랑 자기랑 그게 없을 거니까 걱정 말고 자라라고 해준 시그널인데 뒤에 그냥 좀 붙여주지. 그냥 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자라고만 해도 됐던 건데 또 그 얘기는 안 하대. 답답해. 그래서 답답해. 그래서 그 토크가 어떻게 보면은 도로 순자님한테 이번에는 마지막 밤 그 토크는 순자님한테 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 번 더 단도리를 하러 이 단도리를 하러 가는 것도 너무 웃겨.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 커플 안 되면 뭐 벌칙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셨어요, 순자님.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걸스 토크는 뭐 앞뒤 다 떠나서 그 장면만 봤었을 때는 순자님한테는 덕이었고 영숙님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친구들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그런 걸스토크와는 조금 그래도 뭐 어차피 수위가 좀 떨어져서 방영이 됐긴 했겠지만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숫자님한테 나쁘지 않았던 걸스토크였던 것 같아요. 영숙님이 스케치북 준비하시는 장면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랬죠. 네, 문구점을 방문하셨는데 거기 경수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오 맞죠. 근데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가까이 카메라까지 있는데 못 알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 근데 저희 사무실에 계시죠, 우리 팀장님. 네, 가능하더라고요, 남성분들. 이게 본인의 목적이 뚜렷하면 안 보이나 봐요, 진짜. 우리 팀장님이 그러세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봐. 그래서 경수님도 저럴 수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본인을 따라온 카메라가 있고 본인과 같이 온 제작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겠거니 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예 바로 뒤에 영숙님이랑 정희님이 계시는데 아예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장면이 이상하게 괜찮았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경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좌우가 안 보였어요. 이게 앞뒤, 좌우, 상반 여기가 다 안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은 이제 집중을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사시는 경수님을 보고 영숙님의 전투력이 쫙! 그 목도리의 주인은 누굴까라고 얘기를 막 정희님이랑 하시면서, 근데 또 정희님이 아니야 언니일 걸 수도 있어 라며 다시 용기를 막 복돋아 주죠. 정희님이 영숙님과의 동일한 상황이라면 제 생각엔 정희님은 울고만 계셨을 거예요. 발만 동동동 행동하지 않고 그나마 영숙님의 행동이라도 하시는데 정희님은 아무것도 안 했을걸요? 그 상황이었었으면? 뭐 어쨌든 근데 그건 맞아요. 정희님이 좀 많이 부추기긴 해. 그래서 본인은 안 할 건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 네. 어쨌든 그러고 돌아오셨을 때 경수님 프로포즈 괜찮았어요. 너무 이게 그 박스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들이 그냥 순자님을 위해서만 담아 놓은 느낌이었어요. 장갑, 귀마개, 안대. 약간 뭐 레고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보여서 산 것 같고 근데 그 컬러도 다 맞췄더만요. 색깔을 좀 이렇게 순자님 맞춤 색상으로 맞추셨던데요. 핀이랑 장갑이랑 색깔이 그 보통 입으시던 그 베이지 그쪽 톤으로 맞추셨더라고. 그리고 되게 부끄러워서 센 척 하시는 그 모습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그 장면을 봤는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그 장면을 뒤늦게 들어오시는 영숙님과 정희님이 목격을 하십니다. 근데 정희님은 그걸 보면서 왜 저게 그냥 커피만 마시는 거다라고 느꼈을까요? 분명히 바로 앞에 상자 딱 뭔가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계속 이렇게 언니 해도 돼 라고 하는데 영숙님이 꽉 꺾입니다. 빡!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더라 이런 거 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보니까 이제 순자님이 또 한 번 더 이제 경수님을 밖으로 부르시잖아요. 그 사이였던 것 같던데, 그 사이에 이제 공용 거실 가서 이제 아닌 것 같다, 프로포즈도 다 한 것 같고 근데 내가 하는 게 고백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영호님이랑 옥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영호님이 그러면서 그래도 영수님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옥수님이 멋있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다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영수님이 갑자기 그래 나 멋있는 사람이라 나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스케치북 하러 가세요. 저 너무 당황했어요.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응원이지만 그거를 진행을 해 이런 응원은 아니었던 걸로 같은데, 그게 갑자기 진행해 이렇게 돼버려서 진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건 아니긴 한데, 너무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이.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또 순자님이 경수님한테 프로포즈가 맞죠 그게? 프로포즈를 하러 그 처음 선택하셨던 그 바위 같은 데서 꽃을 남자한테 주는, 그 경수님도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미 감동을 이게 엄청 많이 받고 오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들어오는 경수님을 보면서 옥수님이 막 뛰어나가지 열심히. 그러면서 언니 경수님 왔어 빨리 가서
저 감정선을 깨버려라 그랬나? 무너뜨려. 무너뜨려라고 했나? 뭐 그러셨어요. 그 내가 아니, 저분은 끝까지 저러는구나. 안 되겠구나. 끝까지 저러시는구나. 이게 기본 이미 뭐 편가르기가 되어 있으니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언니 감정선 깨버려 뭐 이러면서 그 무너뜨려 버리면서 오시는데 되게 심심하셨나 봐 끝까지. 어쨌든 타이밍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어쨌든 경수님도 순자님한테 프로포즈를 하셨고 순자님도 경수님한테 쌍방 프로포즈가 된 상황에서 다 받고 와서 이제 그 고백을 하신 거잖아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 저 같아도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내 마음도 이미 전달했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도 받고 들어오는 입장에서 제 3자가 이제 스케치북을 넘기면서 이렇게 그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진짜 스케치북을 결국에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 기세가 꺾이시더라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그 스케치북에 좀 더 몰입을 해서 좀 예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중간에 화면에 한번 잡혔는데 글이 4줄 적혀있더라고요. 그건 스케치북 고백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어요. 2줄이 맥심인 것 같아요. 안 읽히거든 4줄은. 뭐 어쨌든 그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영수님 하신 거는 대단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결국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셨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영수님 입장에서 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 근데 막 옥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것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끝까지 해봐라. 여기서 언니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여기서 체커가 안 되더라도 밖에 나가서 형커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게 조언을 하시면서 있기 때문에 뭐 영수님이 어쨌든 간에 끝까지 가셨던 거에 대해서는 뭐 미련하다 볼 수도 있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을 끝까지 표현하는 것도 그리고 결국 이미 이 두 사람이 끝난 상황에 본인이 참전하시는 거잖아요. 또 그 상황에 들어가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셨다는 거는 그 부분은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뒤 모든 상황 뭐 전반적인 정황들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것만 봤었을 때는 끝끝내 자기 마음을 끝까지 표현하신 거 자체는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영숙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경수님은 어떤 마음이셨던 것 같으세요? 보셨을 때? 이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가면 되죠. 그냥 보인 그대로.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저녁에도 약간 와 이러시길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린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대단하다 해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저녁에 했던 그런 뭐 취임새 그리고 그날 그 아침에 그거를 보고 있을 때 표정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질렸다라기보다는 지친다가 맞는 것 같네요. 질렸다는 아닌 것 같고 지친 것 같아요. 그 여성분의 에너지와 직진, 전투력 이런 걸로 제 생각엔 경수님이 마지막 날 아침에 그 고백을 이게 받으셨을 때는 약간 지치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 그냥 뭐 사람마다 하는 뭐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때 그 표정은 나 지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종 선택은 순자님이셨죠. 네. 그러니까 빨간 목도리까지 주면서 꽁냥꽁냥하게 마무리를 할 거였으면 경수님 좀 그냥 뭐지? 바로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이에요 좀 해주고 그냥 하면 좋은데 그랬었으면은 걸스토크가 이렇게 발발했을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걸스토크 발발 이유가 결론은 그 영숙님이랑 순자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경수님 하나로 인해서 이제 여성 두 분으로 인해서 생긴 일인데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경수님이 라인만 확실히 잡아주셨었으면 이 걸스토크는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알아가는 프로그램이고 누가 누군지 이 사람이 어떤지 서로 알아가면서 5박 6일 동안 내 짝을 찾는 프로그램인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초반부터 나의 마음을 모두 다 주겠다라고 할 수는 없어. 할 수는 없지만 이 걸스 토크가 이렇게까지 커지고 파장이 커진 거는 제 생각에는 경수님이 조금만 좀 명확하게 그래도 순자님이다라고 순자님한테 마음이 조금 더 크다라고 돌리지 말고 그냥 저는 순자님이 마음이 더 커요. 영숙님이 계시긴 하지만 경수님이 그렇게 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만이라도 못을 박아줬으면 걸스토크가 그렇게 심하게 막 일어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마지막에 경수님의 어쨌든 최종 선택을 순자님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뭐
그리고 영숙님도 그러니까 지고지 순한 순자님도 대단하신 거고 어쨌든 끝까지 스퍼트 내신 영숙님도 대단하신 건 맞아요. 왜냐면 또 우리가 앞에 기수에서 선례를 봤듯이 그 옥수님이 영수님을 쟁취했던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죠. 그래도 결국 끝끝내 순자님을 선택할 경수였다면 경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명확하게 그냥 뒷말만 안 흐렸어도 이게 이렇게까지 뭐 위경련까지 날 정도의 이런 심각한 사태까지 갔을까 좀 아쉽긴 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려요. 형커도 되셨다던데 축하드려요. 마음고생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길. 그 빨간 목도리가 도깨비에 네, 딱 그거더라고요. 도깨비. 보고 아셨어요 바로? 목화꽃에서 빵 터졌어요. 공유님. 근데 목도리가 빨간색이더라고. 내가 설마 했어요. 네, 공유님은 지은탁씨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빨간 목도리를 지은탁을 생각하고 골랐을까요? 좀 반반인데요. 전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빨간 목도리가 있어서. 빨간 목도리가 있어서 빨간색을 산 것 같아요. 왜냐면 베이지랑 레드가 잘 어울려요. 네, 옷 매칭했었을 때. 그 도깨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은탁님이 그 빨간색 목도리를 하실 때 보통 코트가 베이지입니다. 코트 색상이 베이지거나 아니면 브라운 계열을 입고 계세요. 그러면은 블랙의 레드보다 브라운의 레드가 훨씬 더 돋보이고 예뻐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브라운 계열을 많이 입고 브라운 색채를 많이 이게 착장하시는 순자님을 생각하면서 레드를 고르신 것 같은데 도깨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왜냐 모카 보고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설마 약간 이런 반응이시더라고. 네, 그래서 목도리 살 때 지은탁님까지 생각하고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잘 맞았지. 모카꽃과 이제 빨간 목도리. 잘 맞았어요. 다들 힘드셨죠? 다음 기수가 32기입니다. 돌싱 특집이래요. 제가 돌싱 특집을 28기를 놓쳤었거든요. 드디어 저도 돌싱을 봅니다. 이게 돌싱 특집이 다른 기수랑 상상을 초월한다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수보다 더 도파민이 터졌으면 좋겠다는, 차라리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도파민이 좀 터지길 바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31기 시청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